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민의 최영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역 소식을 마카다 전해드리는 천영길입니다. 네. 유원 씨. 뭐야 이거? 네. 저는 없고 유원 씨한테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유원 씨는 없습니다. 아니 웬 꽃이랑 빵이에요? 빵이에요, 빵. 네, 제가 프로포즈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6주년을 맞는데요. 이 빵은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의미하고요. 네. 이 장미는 1908년에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여성들의 정치적 평등을 의미하는 게 장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순간 설렐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꽃은 많이들 선물을 하는데 빵도 이렇게 선물한 건 처음 봤는데 선물 하나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빵이 여성의 노동자들의 인권과 향상, 근로 환경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대구 지역의 노동 환경은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대구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환경을 보면요, 이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고요. 이 전국 8대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 여성의 고용률 역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상황입니다. 아이고, 여성 고용률 수치 자체가 낮은 것 같아서 같은 여자로서 좀 속상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임금 차이도 꽤나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우리 세계적으로 봐도 OECD 이 가입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대구의 경우에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구 여성들의 월 평균 임금이 203만 원입니다. 이 남성과 비교했을 때 약 102만 원 정도 임금이 적은 상황이고요. 네.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약 10만 원 정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요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그쵸.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대구 여성들이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성별 임금 차별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 노동 환경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수치상으로 드러난 걸 보면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 주변을 보더라도 육아나 이런 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경력 단절이라고 하죠. 네. 이 대구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혼 여성 5명 중에 1명꼴로 결혼 준비 그리고 육아 부담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 지역의 기혼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사노동의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8대 특광역시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느냐 물었을 때 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낮은. 네,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저도 또 반성하게 되는데요. 여보, 밥은 내가 할 테니 오늘 쌀만 담거나. 저도 밥을요 반성하겠습니다. 오늘만 하지 말고 앞으로 쭉 하셔야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세요. 네. 설거지도 하시고. 네. 저도 매일매일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도 아까 꽃이랑 빵 함께 전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전에 장미꽃이 참정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선거를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 정부 수립과 함께 치러진 첫 선거에서부터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1948년 5월 10일 와. 재헌의의 총선거 첫 선거 사진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선거를 진행하면서 여성들도 참정권을 갖게
되는 모습인데 네. 영상을 보시면 이제 화면을 한복을 입고 투표용지를 받는 여성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엄마 손 잡고 이렇게 온 것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한복도 입고 있잖아요. 네. 예, 이 여성들이 가만히 참정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스스로 권리를 요구해 왔던 모습을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여성들이 남성과 사회적으로 동등한 그런 지위와 권리를 갖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 여성 선거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바로 국회의원 총선거 소식입니다. 이 3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거구가 드디어 획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드디어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획정이 됐거든요. 얼른 우리 최종 획정안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화면을 보시면요, 최대 관심사였던 이 군위군이 빠지면서 경북 북부 지역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군위 자리에 울진이 들어오면서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로 조정이 됐고요. 네. 기존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선거구는 울진이 빠지고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로 획정이 됐고 네네. 안동, 예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구가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각 정당마다 공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공천도 거의 막바지 작업이잖아요. 후보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공천이 관심사인데요. 네. 경북 국민의힘 공천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울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입니다. 울진의 고향인 박형수 현역 의원과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의성 출신이거든요. 네. 이 지역 간 누가 더 결집력이 높은지 이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울진이 빠지면서 현역 의원이 빠지게 된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는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임종득 전 실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네. 개혁신당에서는 황재선 위원장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 예천 역시 이 국민의힘은 경선이 진행 중인데요. 현역인 김영동 의원과 김희승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김상우 안동대 교수를 단독으로 공천 확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가 또 있습니다. 기초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이제 이 재보궐선거 치러지게 되는 건가요? 네, 대구가 두 곳인데 사실 좀 네. 부끄럽습니다.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가 이 중구에서는 이경숙 전 구의원이 주소지를 중구에서 남구로 옮기면서 의원직이 상실됐고요. 이 수성구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배강호 전 의원이 집을 사기 위해서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또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왜 부끄럽다고 네. 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집 그래서- 살라고 주소를 옮겼어요. 그러니까요.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책 사유가 있는 만큼 예. 해당 지역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지를 옮기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믿고 이제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된 건데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북 지역은 어디에서 치러지나요? 네, 경북은 모두 4곳입니다. 네. 영양군은 이 도의원을 뽑는데요. 이 박홍렬 전 무소속 도의원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업체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의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이 구속을 앞두고 사퇴를 하면서 아이고.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울진의 경우에는 또 도의원을 뽑게 되고 김천시도 시의원을 뽑는데 이 두 곳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서 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고요. 예. 의성군 역시 무소속 김동준 의원이 허위공사와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형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예, 금품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좀 어질어질해지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 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도 한번 들어보죠. 네, 이번에는 먼저 한 사연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이 주인공은 바로 이 달성군 농공업 공단에서 일하던 20년 차 40대 노동자인데요. 아이 2명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으로 조금 더 벌이를 충원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이 출퇴근 버스를 운행했던 노동자입니다. 네. 이 외국인 노동자의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던 이 노동자가 지금 현재 대구교도소 감옥에 6개월째 감옥이에요? 수감돼 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평범하게 살고 있는 대구의 그냥 시민인데 어쩌다가 네.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네, 사건은 지난해 8월 벌어졌는데요. 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서 태우고 공장 앞에 도착했는데 예.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16명이 불법 체류자가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겁니다. 버스를 가로막으면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이 불법 체류 상태에 있던 이주 노동자들이 살려달라 네. 또 애원을 했고 예. 이 소리를 외면하지 못한 채 버스를 후진하다가 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이 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1심 유죄를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인 네네.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공무원을 다치게 한 거는 잘못한 행동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네. 불법 체류자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거를 단속하는 거는 그분들의 또 업무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게 좀 간단하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 40대 노동자도 이 본인의 잘못은 뉘우치고 있다. 네. 그렇지만 좀 선처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미등록 상태, 불법 체류의 노동자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2023년 지난해죠. 전국에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만 총 42만 3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최근 4년 동안 이 3만 명 정도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증가했고요. 이 증가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작은 회사, 사업장에서는 이 이주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니까 네. 미등록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고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단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네요. 그러게요. 예, 예.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까지 많은 이유를 좀 더 알고 싶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흔히 제조업 공장에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인력난이 있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이 농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최장 4년 10개월까지 네. 일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요? 네, 사용자의 이 폭행이나 폭언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네. 업무가 맞지 않더라도 이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오. 만약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이 비자, 자격이 정지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건데 아하. 한국에서 아직 한국어가 서툰 노동자들이 들어왔다가 이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내국인은 그냥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한데 이제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한 번 딱 이제 취업이 되면은 네. 거기서만 계속 있어야 되는 그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3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 입장에서 더 고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은 할 수 있고요. 네. 이 제도의 이름이 고용허가제입니다. 음. 노동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네. 고용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보니 이런 한계가 있고요. 5년을 근무하게 되면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4년 10개월만 고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결국 5년이 지나가게 되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연적인 부분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정책들이 얼른 재정비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카다 뉴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선곡은 어떤 곡을 해오셨나요? 네. 우리 모두 여성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림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지역 이슈 정리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법 날씨가 쌀쌀했는데 주말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도 이상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외투 꼭 가지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천윤길 기자님이 신청하신 하림의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엄마